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의 정석, 올바른 영어 학습법, 문법 포인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오늘 배울 내용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에서도 과거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장을 바라볼 때 어떤 해석이 올바른가, 이 문장을 어떻게 결국은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적당히 훑어보고 감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앞뒤가 안에 문맥을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앞뒤가 안에 문맥이 아니고 문장의 구조가 의미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확한 문장의 구조를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단어죠. 섬세하게 단어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잡아야 될 것인가, 어느 게 맞냐라는 답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발생해야지만 짧고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뒤에부터 보겠습니다. 그것은 실수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죠. 어퓨가 되면 문맥이 달라집니다. 몇몇의 실수를 가지고 있다. 서둘러서 쓰여졌기 때문에 몇몇의 실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고, 어가 없게 되면 서둘러서 쓰여졌기 때문에 실수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이상하죠. 서둘러서 쓰여졌을지라도 그것은 실수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가지는 정밀한 의미를 당연히 새겨야 되는 거 맞고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의 문맥, 또는 앞문장과 뒷문장과의 이 문장과의 문맥, 전반적으로 다 살펴주는 게 중요하죠. 문법에서 어려운 점은 앞과 뒤의 문맥이 없이 한 문장만 잘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판단을 해내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장을 다시 살펴보시면 서둘러서 쓰여졌을지라도 그것은 실수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끝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사구문이니까 부사절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접주동이죠. 접주동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둘러서 쓰여진 거 과거분사 구문은 앞에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being이 맞을까 having been이 맞을까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단의 근거는 간단합니다. 단순분사 구문은 뒷문장과 현재죠. 동일한 시제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having been은 뒷문장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 여기서는 과거나 현재 완료가 되겠죠. 과거나 현재 완료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판단을 해 주셔야지 being이 생략된 건지 having been이 생략된지 알 수 있고, 또한 접속사, 주어, 동사의 올바른 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시면 서둘러서 쓰여져 실수가 거의 없다는 현재고, 서둘러서 쓰여진 것은 현재일까요? 과거인가요? 서둘러서 나는 그것을 썼다. 과거겠죠. 그래서 서둘러서 그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과거다. 즉 한 시제 앞섰다. 한 시제 앞섰으므로 having been이 생략됐다까지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having been이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주동을 이제 쉽게 쓰면 돼요. 자, 해석에서 접속사는 뭐뭐 했을지라도라 그랬죠. though가 되겠죠. 서둘러서 쓰여졌을지라도. 그 다음에 뒤에 it이니까 it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가 현재니까 현재보다 한 시 앞선 거고, 쓰여진 것은 과거이기 때문에 was written이 되겠습니다. was written. 이렇게 되죠. 그것이 서둘러서 쓰여졌을지라도 그것은 실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단어 모르는 거 없죠. 굉장히 쉽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해주게 되면 이 문장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잘라지고 이것을 알맞는 부사절로 바꾸시오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면 그냥 여기에다 시제가 같으니까 it is written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면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 틀리게 되겠죠. 감정을 받거나.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맥을 보면 얘와 얘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서둘러서 쓰여졌을지라도예요. 서둘러서 쓰여졌기 때문에요. 많은 실수가 있다는 것은 서둘러서 쓰여졌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서둘러서 쓰여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제 앞선 거니까 요건 찾았죠. 그러면 분사구문을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because 쓰시면 되겠죠. as, because,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는 이 시게 될 것이고 한 시제 앞섰으니까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섰으니까 was written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접속사가 as가 되기도 하고 do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해석을 정밀하게 하고 문법적 적용을 해야지 해석을 느낌으로 알고 문법적 적용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난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별표 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법 용어로 들어가자면 상태 수동태라는 개념이 추가됩니다. 자, 상태 수동태라는 것이 뭐냐라는 건데 수동태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동작 수동태가 있고 상태 수동태가 있죠. 성문 종합 수준의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고 이것을 해석으로 잡아내시는 것만으로도 문제풀이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의 근거는 이런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태 수동태다, 동작 수동태다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둘러서 쓰여지다라는 건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서둘러서 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쉬운 영어로 쓰다가 아니고 쉬운 영어로 칠해져 있다 이렇게 되죠. 다시 살펴보시면 그 집은 작년에 페인트 칠해졌다. 동작이죠. 작년에 페인트 칠해졌다. 그래서 그 집은 the house was painted 또는 got painted last yea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은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해져 있다. 그럼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한 건 과거겠지만 칠해져 있는 것은 현재죠. 그렇기 때문에 the house is painted white. 그래서 is painted라는 현재형을 써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동작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지금 상태는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태 수동태의 개념을 적용하시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쉬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가 아니고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즉 쓰여져 있다 현재라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하고 비슷한 패턴이지만 완료 부정사가 아닌 단순 부정사 즉 시제가 같은 단순 부정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쉬운 영어로 쓰여졌 때문에일 수도 있고 일지라도일 수도 있죠. 뒤에 봐야 돼요. 그것은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다니까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주동으로 다시 바꿔보시면 뭐뭐 했을지라도니까 do가 되겠고 주어는 it이 되겠고 상태 수동태니까 is written이 되겠죠. is written in plain English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 문장 앞에 있는 어구와 뒤에 있는 문장과의 문맥에 의해서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수동태 개념 쓰여진 건 과거지만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상태 수동태니까 시제가 같은 걸로 보시고 현재 시제에 써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강남 서초권에서는 중2 또는 중3부터 이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돼서 고등학교 공인영어까지 쭉쭉 계속 확장되면서 나아가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쉬운 것 같지만 학생들이 또 자녀분들이 이렇게 틀리고 여러분들이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배울 때 올바른 영어 학습법 정확하게 정밀하게 다각도에서 하나의 문장을 의미론적 관점에서 문맥적인 관점에서 또 단어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끔 이 문장을 음미하고 분석하고 이런 학습을 하지 않고서 쑥쑥 훑어보는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득점보다는 오답이 많이 나오는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정밀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나가야 영어 실력이 느는 것이지 그냥 슬슬슬슬 하고 다독이 중요하다, 영어의 노출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회화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을 읽고 일반적인 정보 습득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고 점수를 얻는